찾으며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고 그 모습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이기에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스쳐 지나간 인연. 누군가에게는 애틋한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는 못 잊을 것 같고 가슴 한켠에 레몬을 입에 물은 것처럼 시다 못해 쓴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리 눈물이 많고 어쩔 줄 몰라 감당이 안 돼 안절부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목석같이 아무 감정을 못 느끼기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막 새댁이라는 이름으로 돌 갓진한 아기를 키울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기에게 다 걸고 아기만 붙들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한낮에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현관문에 있는 유리를 통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짝 마른 까마잡잡한 예쁜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애기 엄마는 제게 대뜸 "여기 성당이 어디 있어요?"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약간 당황한 마음으로 "왼쪽으로 쭉 길 따라 가시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구역장은 어디 살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고 이 앞빌라 몇 동 몇 호에 성당 다니는 분이 계세요. 가서 물어보시면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애기 엄마는 그렇게 갔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갑자기 맡겼고 1시간씩 봐주다 보니 친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들이 둘도 없이 친해지고 아이들도 서로 친해졌을 무렵 그 애기 엄마가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고하게 했는데 저는 아침만 되면 아이가 그쪽으로 가는 곳도 있지만 아이 핑계를 대며 제가 더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면 안 된다며 민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그 집을 향해 가는 아이를 잡으며 남의 집을 두들겼고 저 또한 혹시나 누가 나오길 바랐지만 남모르는 사람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 핑계를 대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아이를 안고 돌아오면서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참을 그 집을 찾아갔고 그쪽을 보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랫집에 새댁이 이사 왔고 그 새댁은 임신 중이었어요. 남산만한 배에 친정엄마가 일을 해서 그 친구를 돌보지 못했고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제 아이를 안고 그 집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2달 후 그 친구는 아이를 낳고 상간 아닌 상간을 도왔습니다. 전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절친이 되었고 윗집에도 동갑 친구가 이사 왔습니다. 그 친구도 임신 초기였고 동갑내기 2 친구는 저를 참 많이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즈음 아랫집 친구 집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혼이 제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공허함을 우연한 동네 교우 언니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한참 언니들이다 보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동서지간은 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천 친구와 언니들이 그리워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율전동에서 권선동으로 이사를 갔고 오빠 덕에 잠시 호강을 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언니들도 만나고 언니들은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한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언니는 참 예쁘고 세련됐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저의 숫기 없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고 한참 어린 제게 어떤 것은 좋은 것인지 또 어떤 결정은 미안한 결정이 아닌 내 몫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끌어주던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는 탁구 치는 모습이 멋져 남자 직원들도 한 번쯤 같이 치고 싶을 정도인 멋지고 매너 있는 노처녀였습니다. 일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며 티 하나 내지 않던 언니, 아니 선배님. 가끔씩 사무실이 비면 전화를 돌려놓고 예쁜 커피잔에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고 맛있는 과자에 과일까지 준비하며 전화해주던 언니, 선배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들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란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포장해 따라다니며 공간을 조금만 내어달라던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 어떤 사람은 죽고 못 산다며 애걸복걸하다가 외눈박이 사랑임을 알고 놓아버린 손에 다른 사람을 잡는 그날. 집으로 전화해 청혼하려 전화했다고 근영이를 바꿔달라던 그 시간들. 근영이 결혼식이 오늘이라고 말을 했을 땐 힘없이 수화기를 놓치던 그 사람의 힘없는 숨소리. 조금만 일찍 전화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생겼었습니다. 누군가는 죽겠다고 자살 기도를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 말을 못해 가족을 동원해 청혼을 하고도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 순간.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좋은 인연의 따뜻한 바람. 아쉬움 가득한 그 순간엔 그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겠지요. 사랑약 용법과 용량. 상처받거나 상처 주지 않을 만큼 열렬히 사랑할 것. 건강에 부담 주지 않을 만큼 사랑할 것. 잠시라도 미워지지 않을 만큼 사랑할 것. 외로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할 것.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할 것. 효능. 세상이 무조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콧노래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감이 생긴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다.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보관 방법. 끝까지 믿을 것.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